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부 회계관리제도 ITGC 대응을 위한 아틀라시안 기반 IT 통제체계 구축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신외관법 도입과 이에 따른 내부 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상장사에서 대응하셔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셨죠. 특히 내부 회계관리제도 중 정보기술 일반 통제, 즉 ITGC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IT 환경에 대한 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글로벌 기업용 협업 솔루션 아틀라시안의 국내 플래티넘 파트너인 폴라리스 오피스와 함께 ITGC 측면에서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외관법 IT감사의 주요 규정과 요구사항부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틀라시안 솔루션 기반 IT 통제체계 구축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각 주제별로 30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웨비나에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 IT감사에 관해 궁금한 점은 사전 질문으로 받았는데요.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거나 상담 신청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 또 상담을 진행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폴라리스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법인 EI한영의 조성욱 파트너님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 회계사로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기업에서 CIO를 3년, 그러니까 IT 실무에 대한 경험을 했었던 좀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EI 한영회계법인의 컨설팅 파트에 조인한 지 2년 됐고요. 지금 현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그리고 리딩 컴퍼니들을 컨설팅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을 경험하고 고객이 전화 주시면 가서 설명드리고 많은 실무적으로 이 통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잘 이걸 제가 전달할 수 있을지 좀 부담을 가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조성욱 파트너님께서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IT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파트너님 발표 청해 들어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정보기술 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소하지요? 내부 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 회계사 이런 영역과 내부 통제는 무엇인가? 근데 IT는 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거를 설명드리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오버뷰를 해드릴 텐데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IT 통제해야 되는 얘기인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IT 통제와는 어떤 접점이 있고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제가 세부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웨비나의 목적은 아틀라시안 제품은 내부 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장점이 무엇인가 관련이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뒀는데요. 그게 변경관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변경관리 절차와 일반 통제를 특정 케이스를 설명드리고 그 변경관리 절차에서의 어떤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통제를 구축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 테이크어웨이스는 제가 이 두 가지는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두 가지 정해봤는데요.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정보기술 일반 통제가 어떤 연관성과 의미와 이런 것이 있는지는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감사인들이 어떤 포인트 오브 포커스죠.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EY 한영 소속이지만 저희 법인의 관점만이 아닌 다른 이제 편의상 제가 빅4 IT 감사인들의 관점들을 이 장표에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회계 관리도의 강화 배경입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배경은 지금 와서 이해하는 걸 중요하지 않죠. 회계감사 잘하자는 거고요. 기업이 1년 동안 기업의 이제 성과나 현재의 재무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규제기관이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뒤에 어떤 로드맵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금융위가 2달 전에 발표한 내부회계 관리도 감리 로드맵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미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들은 19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감사를 받고 있고요. 작년부터 5천억 이상, 그리고 그 이후 이제 1천억 이상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1천억 이상들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연결 내부 회계라는 걸 또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대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로드맵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 금감원은 정말 회사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잘 구축했고 감사인들이 그것들을 잘 평가해서 의견을 냈는지를 아직 감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감리는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하고 이런 겁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하느냐? 2022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죠. 2조 원 이상. 딱 계단처럼 하나씩 밀리고 있습니다. 5천억은 2023년부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분들, 여기 IT 현업도 있고 IT 책임자도 있고 이걸 딱 보시면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감리가 돼서 지적을 받으면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통제를 더 기존에 있는 통제도 강화시켜야 되는 니즈가 있을 수 있고요. 연결 케이삭스 같은 경우는 밑에 규모가 작은 자회사들도 다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22년, 23년, 24년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규제는 후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걸 잘 들으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예요. 원칙 및 중점 고려사항이라고 했는데 컨셉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 5가지 구성 요소와 17가지 원칙,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 장표에 나와 있는데 이 5가지예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이에요. 그 5가지 중에서 17가지가 배분되어 있는데요. 밑에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통제 활동의 11번이네요.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선정과 구축.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정보 및 의사소통에 IT 시스템이 정보를 생성하잖아요. 그게 재무제표든 재무정보든 물류회사의 물류정보이든 이커머스 회사의 물건을 판 혹은 고객이 주문한 내용이든 정보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죠. 그러면 감사인들은 혹은 경영진들은 그 정보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를 담보하는 절차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및 의사소통에 또 볼드체가 쳐져 있는 이 2가지 때문에 하는 건데요. 사실 정보기술 일반 통제잖아요. 통제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정보기술 일반 통제라는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 통제 환경, 위험 평가 이런 것들도 같은 개념이에요. 즉 IT,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통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위험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공통적으로 고려할 요소예요. 그리고 통제 활동에 정보기술 일반 통제를 별도의 11번으로 분리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기업들은 시스템 없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종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내부회계 관리도 개념 체계의 큰 틀에서 한번 보면 일단 정보기술 일반 통제를 저희가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정보기술 일반 통제는 맨 밑에 있는 것이죠. 기반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반 위에 전사 수준의 통제라고 해서 ELC라고 되어 있습니다. Entity Level Control이라는 겁니다. 그 전사 수준 통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진이 혹은 실무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절차와 정책을 가지고 재무정보를 신뢰성 있게 생산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통제 환경에 대해서 위험평가하고 통제를 구축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제일 상위가 되고요. 그 밑에는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입니다. PLC라고 부르기도 하고, P는 프로세스인데 TL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T는 트랜잭션입니다.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예요. 즉 매출 활동에 대한 어떤 통제, 그리고 매입 활동, 생산 활동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있는지인 것입니다. 그 기반은 정보기술 일반 통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일반 통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도대체 감사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를 하는지, 그리고 감사인은 어떠한 목적으로 IT 일반 통제를 감사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2조 이상의 상장 회사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견안을 받았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감사 제도로 바꾼 이후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별도의 감사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은 IT 일반 통제를 내부회계 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하고 재무제표 감사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서도 IT 일반 통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통제와 IT 의존 통제가 사실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용어는 제가 아직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자동 통제와 IT 의존 통제는 무엇인가? 지금 용어가 3개가 나왔죠. IT 일반 통제, 정보기술 일반 통제, 그리고 자동 통제, IT 의존 통제 3가지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자동 통제와 IT 의존 통제를 감사인이 이 통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IT 일반 통제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도 이 자동 통제와 IT 의존 통제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IT 일반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IT 일반 통제이지만 자동 통제와 IT 의존 통제를 컨셉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 통제와 IT 의존 통제는 IT 일반 통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 통제는 실제로 시스템에 내재된 어떤 통제들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에 내재된 통제는 우리가 ERP, SAP, 오라클 같은 ERP에 컨피그레이션을 해서 그 기능들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그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 통제가 유형이 제시된 한 5가지 정도로 제시가 됐는데요. 이건 저희 EY의 방법론이고 다른 빅4들도 조금 용어는 달라도 그 의미는 거의 유사합니다. 입력 통제, 유효성 검사, 자동 계산, 인터페이스, 권한 관리 같은 것이에요. 입력 통제는 우리가 정보를 입력할 때 정보의 무결성을 체크하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입력할 때 조합 규칙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입력을 방지하는 것들이죠. 자동 계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급여를 계산한다, 각종 어떤 충당금을 계산한다 하는 그 로직들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인터페이스는
이종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권한 관리는 RASOD라고도 불리는데요. 시스템에 어떤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권한을 배분하게 되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그 거래를 입력하고 승인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IT 일반 통제가 잘 돼 있으면 이런 자동 통제가 1년 내내 잘 돼 있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 통제와 IT 이동 통제를 잘 의존하기 위해서 IT 일반 통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술 일반 통제이죠. 제가 내부에게 관리된 모범 기준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 통제 와 IT 의존하는 수동 통제 등과 관련된 시스템,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정보 기술과 관련된 일반 통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동 통제와 IT에 의존하는 수동 통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 시스템이 그래서 어느 시스템에 있다고?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인프라와 연관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와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연관성을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는 굉장히 광의의 범위예요. 예, 정말 정보 시스템 구입, 개발, 유지, 보수 등등 전반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원래의 의미는 ISP 수립하는 거, BCP, DRP 등 전 영역에 대한 것을 의미하지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정보기술 일반 통제는 제가 마지막에 제시한 이 4가지를 그 범위를 하고 있고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기준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중요성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런 개념이에요. 정보기술 일반 통제가 1년 내내 유효하게 작동하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동 통제들도 1년 내내 괜찮을 거라는 가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재무보고 대상 기간 1년 내내, 1년이죠, 보통. IT 일반 통제가 잘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면 특정 시점에 ITAC는 이제 자동 통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들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종류는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변경이 있고요. 뒤에 보면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안과 컴퓨터 운영이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변경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모범 규정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키워드를 볼드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일반 사항 및 정책입니다. 변경이 좀 간단한데 관리자의 승인, 그리고 통제 수정 및 문서화, 그리고 경영진의 승인, 그리고 프로덕션의 변경이 이관된 때의 승인,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이죠. 이 세부 내용은 2번째 섹션에 있는 거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운영 적용 기법이라고 해서 모범 기준에서 담지 못한 것들의 이 적용 기법 8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특정 기업에 이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도식으로 해봤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에도 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30여 개, 40여 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감사인들이 그 중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건 하나의 그냥 케이스고 사례인데요. 이렇게 필수 통제라고 붉게 되어 있는 부분을 더 감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변경 쪽은 변경 요청의 승인 개발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운영 환경으로 이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죠? 개발과 운영의 분리가 빠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관점이 다 다른 거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붉게 표현된 부분은 꼭 필요한 통제라고 통제이며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완 사례고요. 변경 사례입니다. 보시면 변경 요청서의 작성 및 승인, 테스트 결과 작성 승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 권한 보유자와 권한 분리의 적정성,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예, 요건 섹션 2에 실제로 업무 플로우와 같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변경 관리 절차와 고려사항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업무하는 절차와 어떤 식의 통제가 필요한지를 네 가지 영역 중에 변경 관리 절차의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P사의 프로그램 변경 프로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케이스를 갖고 왔는지는 이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왼쪽에 보면 요청서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현업이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IT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현은 현업이 보는 어떤 화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IT가 보는 화면하고 좀 다르죠. 예. 그리고 모듈 담당자가 검토 및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감사인들은 어떻게 어떤 통제가 있기를 바라냐면, 요청서가 등록이 되면 그 관련되는 요청부서의 통제 책임자, 팀장급 이상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담당자가 검토 승인이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는데, 요청서가 등록 및 승인된다고 표현을 하고자 한 것이죠. 예. 여기서 모듈 담당자는 IT의 검토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현업의 승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P사가 이제 개발자 접수 및 개발 이렇게 돼 있고, 개발자 테스트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좀 빠졌네요. 만약에 정말 더 잘 표현하려면 여기에 모듈 담당 검토 승인에서 개발자를 배정하면 개발자가 형상관리 툴에서 그 소스 코드를 내려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죠. 형상관리도 되게 중요한 통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 서버에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제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청자에게 개발 완료됐으니까 테스트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개발자는 본인이 테스트한 결과 문서를 IT가 사용하는 ITSM에 결과물을 올리게 되겠죠. 요청자, 최초 요청자죠. 사용자가 UAT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여기 이제 어디에 올리는지는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OK 사인하면 개발자가 이관 요청을 하고 그래서 또 IT에 의해 상위자가 검토 및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BMS의 배포 툴을 통해서 운영 서버에 배포가 되는 것인데 너무 좀 조각조각 나 있는 것 같네요. 최근에 이렇게 IT 제품들은 ITSM의 티켓팅 기능과 안에 형상 관리의 기능과 실제로 또 형상 관리해서 그 개발 서버에 일단 배포를 하는 것과 그 이후에 또 승인을 받는 것과 테스트 결과를 붙여놓는 것과 그리고 운영 서버에 최종 배포되는 것이 단단하게 묶여서 통제가 수월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트라시안 제품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이 사례는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그렇게 묶여져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번 힘든 것이죠. 예. 이런 케이스에서 항상 감사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식별이에요. 감사인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실제 운원 환경에 프로그램 변경이 적용된 모든 로그 내용을 입수해서 랜덤 샘플을 해서 이게 승인을 탔는지 테스트를 거쳤는지 이관 승인했는지를 다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완전성 있는 그 모집단을 식별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 앞에 그림에서는 배포 툴이 그 기능을 모집단의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감사를 깊게 하는 감사인들은 자동 배포만 허용한 것인지, 이 배포 툴을 사용하지 않은 운영 서버에 디플로이는 없는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검토, 승인 이관전 테스트 및 승인 없이 운영 환경에 부적절한 프로그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완전한 모집단을 필요로 합니다. 간혹 변경 요청서를 모집단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메인 시스템이 아니고, 그리고 자동 통제의 개수가 거의 없는 1개 내지 2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시스템들은 변경 요청서를 모집단으로 식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는데요. 그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에요. 감사인이 이게 미비하다라고 분명히 미비점을 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개발자, 운영자, 환경도 분리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예.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기업들은 있죠. 팀장급 개발의 팀장은 실제 개발 행위를 하진 않아요. 그 팀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어플리케이션이 3가지가 있으면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2명에서 3명씩 있는데, 팀장이 이관 직전에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청이 있었고 테스트가 완료된 것, 그래서 내가 운영 환경에 내가 승인을 해서 리리즈 시켜서 프로덕션에 반영하게 하겠다라는 통제를 가지면 돼요. 예, 그렇게 보안적인 통제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개발자와 운영자가 같은 인원이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없다면, 혹은 팀장님조차도 개발을 하고 있다면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포 직전에 테크니컬하게 배포 직전에 승인 단계를 다시 넣어서 실제로 제3의 사람이 그것을 요청서가 있는지 앞에 단계의 그 통제들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넘기는 절차가 보안 통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실제 배포 내역과 요청 내역들을 전수 매핑해서 보안 통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경이 굉장히 빈번하면 가능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건 실제로 환경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포팅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서포팅 툴은 IT 일반 통제에서 4개 내지는 5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변경에서는 오늘 이제 아틀라시안 제품처럼 그런 제품들이 있는 것이죠. 변경의 이력 관리, 요청서 승인 이력 관리, 그리고 형상과 빌드, 디플로이까지 다 묶여져 있는 그런 툴 같은 것입니다. 그런 액티비티들이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로그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안에 승인 프로세스가 있고, 그게 이제 서포팅 툴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데이터 보안 쪽에서는 데이터 모니터링 툴이 있습니다. 주로 감사인들은 DML 로그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DML 로그를 적재해서 모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이 또 있고요. 그리고 EAI 툴, 인터페이스 하는 그것도 서포팅 툴의 일부고요.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 하는 툴도 있습니다. 예. 그런 툴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툴이 있으면 모집단의 모집단이 미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툴이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배포 관리 툴에서는 배포 이력을 추출하면 이게 이제 감사인 통제 검토 시 이제 모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거고요. 권한 관리 툴도 있어요. 권한 관리 툴은 이런 겁니다. 회사의 인사 정보, 인사 발령 정보를
권한관리 툴에 인터페이스 시켜서 그 부서 역할에 맞는 롤에 맞는 권한만 딱 조정하는 겁니다. 인사 발령이 또 변경돼서 뭐 입사하거나 부서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퇴사하게 되면 계속 싱크가 일어나면서 권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단 그 권한 관리가 그렇게 자동으로 된다면 그 로직이 또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직을 또 검토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포팅 툴이 굉장히 통제 측면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서포팅 툴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프로세스가 조각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케이스가 티켓팅 하는 거 따로, IT가 접수해서 IT 자체의 ITSM 따로, 그리고 형상관리 툴 따로, 배포 툴 따로, 예, 그거 다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의 스트림라이닝 된 시스템이 이상적인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 서포팅 툴 자체에 대한 정보기술 일반 통제도 일부는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영역이 있죠. 개발, 변경, 보안, 운영 이런 네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권한 관리는 꼭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 서포팅 툴도 프로그램 변경이 빈번하다면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일반 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서포팅 툴 보료사는 그렇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제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IT 일반 통제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키 테이크어웨이를 정한 걸 다시 보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상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의미와 필요성인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걸 정리를 이렇게 리캡을 해보겠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자동 통제, IT에 의존한 수동 통제가 없다면 정보기술 일반 통제는 의미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IT 자동 통제, IT에 의존한 수동 통제가 중요합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가 1년 동안 유효하다는 우리가 확신이 들었을 때 자동 통제, IT에 의존한 수동 통제가 의미가 있고 감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통제에 대한 의존입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감사의 포인트 오브 포커스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변경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딱 5가지죠, 사실은. 예. 첫 번째는 개발자와 운영자의 분리입니다. 그 의미에서는 실제로 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 의미이고요. 예.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의미는 이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추가적으로 하이어해서 역할을 나눌 수 없다면 툴의 도움을 빌려야 되고요. 툴이 실제 프로덕션에 이관 직전에 추가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하는 통제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프로그램 변경 후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감사인은 사용자 테스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관 직전에 승인하는 것이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모니터링 통제예요. 네, 모니터링 통제인데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규제는 모니터링 통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모니터링 통제가 중요합니다. 포인트 오브 포커스를 제가 제시를 했을 때는 회계법인 중에 가장 까다롭게 보는 법인의 사실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러세요. 큰 기업의 CFO 임원분들이 부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잘 구축했는데 IT 통제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잘 구축했는데 왜 항상 미비사항은 IT 일반 통제만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의 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저희가 모아보면 IT 통제가 대부분이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가지가 넘어요. 첫 해는. 이해를 못 하세요. 예. 회계 책임자도 이해를 잘 못 하세요. 왜냐하면 IT 통계는 된다, 안 된다가 되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프로그램 변경이 있었는데 요청서가 있다, 없다. 그렇잖아요. 있다, 없다. 그렇죠? 업무 분장이 됐다, 안 됐다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원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부회계 관리자들을 이제 새롭게 구축하고, 그리고 2조 이상의 자회사가 되는 회사들도 이제 연결 케이스를 구축할 텐데,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좀 줄이려고 임시 반평적으로 해봤자 감사인들이 다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부의 관리제도 모범 기준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잘 셋업을 하셔야 감사하실 때 고생 안 하시고요. 정말 많은 미비점들이 나오는데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보기술 일반 통제 감사에 대응할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솔루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아틀라시안 사업팀 최유민 매니저님 그리고 이영택 엔지니어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웨비나 안내를 드리면서 발표자를 김동현 팀장님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최유민 매니저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 자기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유민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 아틀라시안 솔루션의 세일즈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유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영택 엔지니어님. 안녕하세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CI/CD 그리고 ALM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컨설팅하고 있는 이형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는 아틀라시안 솔루션 기반의 정보기술 일반 통제 감사 대응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IT 감사 관련 풍부한 실제 구축 사례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라시안 솔루션 기반의 ITGC 감사 대응 발표를 맡은 폴라리스 오피스의 최유민입니다. 앞서 조성욱 파트너님께서 설명해 주신 신외관법 강화 이슈에 따라 관련 문의가 증가하며 많은 고객사들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세션에서는 아틀라시안 솔루션 기반의 내부 통제 구축 사례의 주요 포인트를 짚고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틀라시안 솔루션 기반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IT 통제 체계 구축 절차, 그리고 구성도를 통해 간단한 개념 설명 후에 실구축 사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아틀라시안의 공식 플래티넘 파트너사로서 국내 최대 인원의 공인 자격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10년 이상의 아틀라시안 솔루션의 실사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컨설팅, 교육, 기술 지원, 그리고 솔루션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본 발표 진행에 앞서 사전에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T 통제 체계 구축 절차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저희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전달을 받습니다. 구축된 내부 통제를 검토하거나 개선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통해서 프로그램 변경 승인, 변경 테스트, 개발 및 이관 권한 분리 등 주요한 통제 항목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은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지라 소프트웨어, 빅버켓, 뱀부와 같은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관련 통제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 업무 기술서, 그리고 RCM과 같은 산출물 도출 후에 프로젝트의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전에 내부 통제 구축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고객사의 구축된 내부 통제 범위 혹은 개발 환경 등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상이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아마 추후에 컨설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위와 같은 플로우로만 진행된다는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틀란시안 제품을 기반으로 어떻게 IT 통제 프로세스가 구현되는지 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지라 서비스 리퀘스트 창구로서 현업의 요청자로부터 요구사항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요구사항은 이슈로 등록되어서 관리되어지는데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이슈는 지라로 자동으로 클론이 됩니다. 지라에서는 해당 요구사항을 해결할 담당 개발자에게 이슈를 할당하고 그 개발자는 빅버켓에서 소스를 수정 후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후 배포 담당자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배포 담당자가 승인 시에만 벤부에서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지라의 히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과 배포 영역의 분리, 그리고 배포 담당자를 통한 승인 절차,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에 대한 로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드릴 구축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각 솔루션의 역할에 따른 전반의 플로우를 공유 드렸는데요.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영택 엔지니어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영택 엔지니어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 항목 중 절차적 프로세스 유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컨설팅을 요청했던 업체들의 대부분의 문제 혹은 감사 지적 항목 중 하나는 무분별한 절차 없이 시스템에 대한 변경 및 조작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개발자는 비절차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결과물들을 바로 프로덕션에 배포하게 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비절차적 변경 업무, 그리고 개발, 유지 보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한 절차 및 관리자 측면에서 진행 사항 파악 등등이 부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항목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틀라시아 솔루션으로 대응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즉 JSM에서 현업자 혹은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해진 템플릿을 통해서 명확한 요구사항들을 명세해서 SR에 등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지라의 이슈가 복제가 되게 됩니다.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령 해당 이슈가 개발건인지 비개발건인지 혹은 적절한 변경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슈를 클로즈하거나 어벤던 시킬 수가 있고요. 적절한 사유와 함께 요청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혹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개발자에게 할당 후 개발자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변경사항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명확하게 접수할 수 있고 적절한 롤, 권한에 따라 개발자에게 업무 이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이력들은 지라에 모두 다 기록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함으로써 개발자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변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느 이벤트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자의 현재 이슈 해결을 위한 진행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고 로깅된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이 외에도 트리거링을 통해서 변경 소스에 대한 일련의 변경 행위에 따라서 트리거링 하거나 상태 전이를 강제화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도 있고, 조직의 R&R에 따라 프로세스 중간 개입 혹은 제한을 통해 좀 더 절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변경과 그리고 이관 승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추후 이후 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의 이점 혹은 감사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권한 부여 및 회수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당 도시표를 보시면은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인터널 디렉터리 그리고 클라우드, 조직의 별도 AD 등의 유저 데이터를 연동하고 역할에 따른 관리자에게 세부적인 권한들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관리자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B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그리고 C 관리자는 특정 저장소, 더 나아가 특정 저장소의 특정 브랜치, 그리고 변경 권한을 갖거나 빌드 및
배포 타깃에 따른 배포 권한 등 디테일한 권한 설정을 부여할 수 있고요.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일련의 작은 단위의 동작조차 제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유연하고 세부적인 권한 및 역할 분리를 통해서 조직에 맞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절차적인 개발 워크플로우를 구성함으로써 변경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유, 그리고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 등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물리적인 변경 사항들, 그리고 변경에 대한 승인 기록이나 실제 물리적으로 변경이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들은 어떻게 로깅되며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플로라는 그림인데, 일반적으로 아틀라시안을 활용한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깃을 사용한다라는 전제하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깃을 사용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브랜치 전략, 깃플로우를 갖고 운영을 하게 되고, 해당 브랜치에서 개발하는 원칙을 가져가게 됩니다. 해당 브랜치 생성은 실제로는 빗버킷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지만 변경에 대한 명세인 지라 티켓 이슈에서 특정 시점에 지라의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브랜치를 생성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청자 현업으로부터 생성된 지라 이슈와 브랜치와 연동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지라 티켓, 지라 이슈 내 화면인데요. 여기 빨간색 크리에이트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현업으로 생성된 지라 이슈에서 크리에이트 브랜치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 이슈 내용과 관련된 변경, 그리고 개발을 하기 위한 브랜치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발자는 생성된 브랜치를 로컬에 클론해서 개발 진행 후 변경 사항들을 커밋하고 푸시하고,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플리캐스트라는 행위까지 완료하게 되면은 모든 기록들이 해당 이슈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요청자의 요구사항, 그리고 개발자의 개발 행위들을 각각의 이슈를 통해서 관리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감사에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크린샷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크리에이트 브랜치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 개발 패널에 브랜치는 어떻게 땄는지, 그리고 커밋은 몇 개인지, 그리고 머지는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 컴파일이나 패키지가 필요한, 즉 빌드나 그리고 빌드가 필요 없는 소스들에 대한 배포를 뱀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이미 연결된 브랜치 내 커밋이나 변경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소스들이 뱀부를 통해서 빌드가 되거나 배포가 되면은 이 정보는 모두 해당 이슈에 연동되어서 기록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머지까지 완료된 변경사항이 빌드되고 배포되는 내용들이 지금 아까 개발 패널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라와 더불어 지금 형상 관리하는 빗버킷이나 아니면 빌드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뱀부 솔루션에서도 소스에 대한 변경 사항, 연동되어 있는 이슈, 빌드 배포 정보, 그리고 테스트 정보 확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결과물들은 릴리즈라는 단위로 묶여서 감사에 필요한 항목들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 정리하면은 앞서 기록된 내용들은 최초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혹은 ITSM의 요청사항으로 생성된 지라 이슈에 모두 종합돼서 기록되고,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해당 이슈도 종료가 되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솔루션들은 해당 업무 로그 혹은 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놓는다는 점이고, 따라서 모든 변경사항들은 사유에 따라 증적 기록이 되고, 변경사항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들은 타임라인에 따라 모두 기록되므로 감사 항목 충족뿐만이 아니라 감사 대응에 유효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경 이력들은 지라 이슈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별도의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고, 커스터마이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필드에 추가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들을 갱신시키도록 해서 좀 더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이슈에 대한 서머리나 아니면은 배포가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결제 라인마다 승인이 됐는지, 그리고 배포 타겟은 어디인지,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차 및 권한, 그리고 증적 관리, 로깅 관련한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가장 이슈가 되는 항목 중 하나는 이관에 대한 승인 항목인데요. 저희가 그 감사 항목 내용 문장 중 하나를 인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실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관련 이해관계자가 승인하고 승인된 프로그램만이 적용될 수 있는 절차와 통제를 수행한다. 즉 쉽게 얘기하면 개발자는 개발을 진행하되 이관 시 배포 담당자가 분리되어야 하고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권한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배포 담당자 혹은 결제권자는 배포에 대한 승인, 그리고 이관 권한, 권한 부여 절차에 따른 시스템 액세스 권한이 있다면 개발자는 배포에 대한 어떠한 행위나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한다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오직 개발만 진행 후에 정해진 승인 절차에 따라서만 배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감사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해당 항목들을 업체에서 모두 충족을 했어야 됐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별도의 플러그인 개발이나 기능 개발을 통해서 구축한 것은 아닙니다. 지라나 뱀부 솔루션에는 별도의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애드온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애드온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UI를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내부 API 그리고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승인 절차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차와 통제 환경 및 기타 프로세스 그리고 연동 환경들을 구성했다라는 가정하에 화면과 같이 스크립트나 개발 요소들을 통해서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빌드 배포를 유발하거나 그리고 기타 액션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 해당 방식을 지라에 어떻게 녹여내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라에는 여러 가지 승인 관련 애드온이 있으나 애드온 없이 승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는 관리자가 보는 지라 이슈네 버튼이고 아래는 개발자가 볼 수 있는 지라 이슈네 버튼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관리자는 어프로벌이라는 버튼이 보이고 클릭할 수 있지만 개발자는 해당 버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프로벌은 여기서 지라의 워크플로우에서 트랜지션을 활용하였고 버튼 클릭 시 빌드 정보 및 기타 데이터 정보들을 이용해서 배포 동작을 일으키는 컨셉입니다. 현재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관리자는 이 어프로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지라의 커스텀 필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이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앞서 설명드린 세부 권한 설정들을 토대로 해당 프로세스 이외의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권한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해당 구성은 트랜지션을 통한 예시이지만 애드온을 통해서 커스텀 버튼을 생성해서 REST 엔드포인트를 두고 별도의 버튼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나 기타 추가 애드온, 더 복잡도 있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동작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별도의 승인 애드온을 통해서 배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화면은 특정 애드온을 통해서 배포 승인 절차를 구현한 화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안에서는 승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워크플로우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 추후 관리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애드온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고 단계적인 승인 절차와 대결 기능들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승인에 따른 메일 알람 등 좀 더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예약되어 있던 스크립트 동작이 리스너들을 통해서 동작하고 배포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스크립트 애드온이나 별도의 승인 애드온 없이 구성하고 감사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보이시는 PR,
그리고 풀 리퀘스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특정 브랜치에서 특정 타겟 브랜치에 머지하기 위한 요청의 단위입니다. 코드 리뷰나 특정 권한으로 이 머지 행위를 좀 제한할 수가 있고요.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마스터나 릴리즈 이러한 특정 브랜치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풀리퀘스트라는 기능은 Git 대부분 호스팅 툴에 존재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승인 절차를 대체하여 감사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화면은 방금 말씀드린 풀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승인 절차를 구성한 워크플로우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라를 활용한 요청 접수 그리고 검토와 같은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개발자가 개발을 위해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이후 개발을 진행한 다음 관리자에게 풀 리퀘스트를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존재 조건은 조직의 기플로우 전략에서 마스터나 릴리즈와 같은 특정 브랜치를 운영해 배포하기 위한 브랜치라는 전략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관리자에 의해 풀 리퀘스트가 완료되면은 빌드와 배포 혹은 배포만 자동으로 트리거되는 형태로 프로덕션에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방안을 통해서 별도의 승인 애드온이나 개발 요소 없이 간단하게 적용하여 감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서 설명드린 프로세스들을 모두 정리를 하면은 최초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요청을 받고 지라에서는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진행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개발자는 빗버킷이라는 형성관리 툴을 통해 소스를 체크아웃 받거나 개발을 진행하고 소스를 다시 푸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브에서는 실제 테스트와 빌드, 배포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승인 절차에서 스크립트를 통한 버튼 트랜지션 승인 방식이나 풀 리퀘스트 활용한 승인 방식 그리고 승인 방식에 따라 트리거 활용 여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로 저희가 구성했다라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외에도 조직 내 기타 서포팅 툴 그리고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해당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프로세스들은 감사 항목 충족뿐만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가 문의사항 주시면 제가 요구사항 분석 후에 좀 더 디테일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IT 감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미리 사전 질문으로 받아봤는데요. 들어온 질문 중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관리 규정과 감독에 대한 질문들인데 이 부분은 조성욱 파트너님께 좀 설명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일단 내부 회계 관리 제도 IT 감사라는 문장 자체가 의미하는 내용이 궁금하다고 전제를 해주셨고요. 회계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부분에서의 변경 사항에 대한 통제 및 변경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감사 항목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변경 이력에 대한 항목이 회계 이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ITGC에서 의미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라고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질문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그냥 먼저 드리면 회계 이외의 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답변이고요. 이유가 있어요. IT 일반 통제거든요. 일반 통제. 일반적인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변경 사항 중에서 회계와 관련되는 것만 추려서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통제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거랑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되는 시스템,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회계와 연관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는데 IT 일반 통제에서는 회계 이외의 것이라도 변경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도 관리 규정과 감독에 대한 질문이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IT 감사에 표준 가이드가 있는지 또 시스템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예, IT 감사의 표준 가이드,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코빗 IT 감사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US SACS라고 있잖아요. 미국이 엔론 사태 이후에 사실 아주 강화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규정화했는데, 거기서도 코빗의 프레임워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의 관리제도 모범 기준의 IT 감사의 어떤 가이드는 미국 것을 차용한 게 맞지만 원론은 코빗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시스템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 얘기는 사실 깊게 얘기 드릴 수도 있고 약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죠.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변경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들을 뭐 예외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2조 이상의 회사들은 벌써 4년 차거든요. 올해 3년 차, 내년에 4년 차니까 매년 하다 보면 통제가 정착되고 정착된 걸 다 시스템화하는 것들을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내부 통제를 구축하는 관점에서는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내부 회계관리제도 좀 도입하기 이전에 좀 준비해야 될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 들어와서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시에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요. 파트너님께 예,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영진의 의지죠. 예, 이걸 정말 우리가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IT 일반 통제를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툴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IT 오퍼레이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툴이잖아요. 그 툴들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IT 일반 통제 잘하자고 만들 툴들이 아니에요. 원래 IT 오퍼레이션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툴들이 개발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인 것보다는 원래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이고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부의 관리도 감사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질문도 사실 있으셨어요. 예,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진 않죠. 내부 통제를 구축할 때. 보통 컨설팅사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컨설팅사들이 컨설팅을 하고서 산출물을 주고서 떠나버리고 나중에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관심 가지셔야 되고 경영진이 그 담당자를 배정하셔야 되고 회계법인 같은 컨설팅사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신외관법 도입 시 요구사항과 대응 방안 중에 좀 어떤 중요 업무 변경사항이 무엇일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또 변경사항이 있다면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지도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이에 따른 IT 보안 요소와 중요 프로그램, 인프라, 백업 등 변경을 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좀 타사 사례들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도입과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입과 준비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를 하는데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에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정착시키는 기간을 포함해서 1년인데 컨설팅 기간은 어떤 단계마다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제를 구축하고 나서 회사가 운영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 준비하시는 거로 보고 산업별 차이가 있나요? IT 일반 통제, 정보기술 일반 통제는 산업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의 특성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업별 차이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제조업이고 금융업이고 산업의 차이가 아니고 그 기업의 특성에 대한 시스템별 차이인 거죠. 예, 그렇고 그래서 산업별 차이를 크게 부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아틀라시안 솔루션 활용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영택 엔지니어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시스템이 아닌 실제 내부 회계 통제가 운영되기 위한 아틀라시안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미 지라, 컴플런스, 비퍼켓 등 아틀라시아 솔루션은 수많은 회사에서 업무 협업 및 관리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협업 툴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녹여내는 방식인데요. 이에 도구에 대한 저항이 적고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회계 통제 관련 요건들이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사항 중 증적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도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업무 진행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아틀라시아 솔루션은 무엇보다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기 때문에 팀별 혹은 프로젝트별 워크플로우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협업을 진행하면서 감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IT 감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본 감사 외에 ISMS-P 인증, PCI DSS 인증, 금융감독원 감사, ISO 27001 인증, e프라이버시 인증 등 여러 감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고 또 그중 일부 항목은 본 감사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틀라시안 솔루션에서는 이러한 각 감사끼리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나 구분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 자체를 제가 이해한 바대로 답변을 드리면은, 구분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추후에, 따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간의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는, 지라 애드온을 활용해서 다수의 감사 대응을 위한 협업 리스트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라의 R4J라는 애드온을 활용해서 감사의 요구사항 대응, 그리고 준비에 대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여기 중복되는 항목들을 식별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내부 통제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몇 가지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서 회계 업무와 IT 업무 간의 공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일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조성욱 파트너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구축한다 하면 IT 부서에 뭐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IT 부서는 이거 회계팀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IT는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때 쉽지 않죠. 그리고 IT가 통제가 미비하다 이런 뭐 설계 미비점 같은 것들을 컨설팅사에 제시를 할 텐데요. 기분 안 좋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IT 통제에 대한 미비점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적당한 규모의 회사면 한 2주 정도면 사실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고요. IT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IT가 툴도 도입해서 통제를 강화하거나 하려면 사실 예산 승인도 보고 태우고 투자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바로 시스템에 대한 변경이나 시스템 도입과 이런 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IT를 빨리 IT랑 커뮤니케이션하고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IT가 할 수 있게. 사이가 되게 나빠지시는 케이스 제가 많이 봤는데 서로 이해하시면서 빨리 알려주고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ITGC 관련 어떤 부분을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영택 엔지니어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한 3-4가지 정도의 질문이 함께 있어서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ITSM 관련 통제 시 워크플로우를 통한 승인 정도인지 단순 통제 관련 업무를 태스크화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고요. 또 이어지는 질문으로 승인 통제라면 팀장 등의 직책 수행자는 어떻게 판단해서 승인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배포, 서버 접근, 데이터 변경 시 통제 등이 있을 텐데 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해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궁금증들을 좀 해소시켜 드렸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종합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가령 워크플로우로는 단지 현재 이벤트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트랜지션이나 앞서 설명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배포 행위들을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 업무 자체를 태스크한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변경 행위 그리고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트리거링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가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절차를 통해 감사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승인 관련 사례 내 결재권자, 배포 담당자들은 사전에 데피니션 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도 내부 통제 설계에 관한 질문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IT 통제에는 ERP 연동, 그룹웨어 연동이 필수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조성욱 파트너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분의 질문의 어떤 의도가 무엇일까인 건데, IT 통제 이제 뭐 시스템 연동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필수인 건 없죠. 필수인 건 없는데 그룹웨어 연동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보통 그룹웨어가 IT 일반 통제에 고려가 될 때는 그룹웨어에서 중요한 승인이 될 때예요. 일반적으로 그룹웨어는 그 대상은 아니거든요. 통제의 대상은 아니고, ERP 연동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재무제표가 ERP 시스템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 연관되는 시스템이 우리가 다 인터페이스 돼 있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고 연관시켜 놔야 돼요,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작업 통제 같은 것들을 해서 주기적으로 내려서 대사하고 이런 좀 복잡한 통제를 설계해야 돼요. 자동 통제가 아닌 수동 통제로.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연동이 되면 통제 측면에서는 더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한 증적 자료를 갖추어야 되는 이유와 IT 감사 시 준비해야 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조성욱 파트너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증적 자료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되게 잘 운영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요 라고 경영진이 주장하는 거예요, 감사인에게. 그렇지만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그것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통제도 문서화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회사도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를 프루브하는 거죠.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IT 감사지 준비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제를 설계하게 되면 사실 통제 설계하는 그 통제마다 그 문서를 잘 준비하게 되는 걸 다 정의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모집단입니다. 예, 모집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통제의 대상이 되는 그 이벤트들을 완전성 있게 잘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 것, 통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들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이영택 엔지니어님께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감사를 받으면서 업체에 따라, 심지어 같은 업체라도 매년 요구사항이 달라서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감사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를 할 수 없을지 좀 궁금해 하셨고요. 또 우리나라의 주요 회계법인이 요청하는 주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도 두 개의 회사를 동시에 통제 대응 관련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두 회사가 같은 법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각 회사의 요구사항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중에 IT 일반 통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계관리 중 저희가 담당하는 IT 통제 부분은 아틀라시안으로 구축한 고객사 사례로 보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른 일반적인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틀라시안 도구 특성상 어떤 요청으로부터 그리고 그 후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완료되었는지, 그 안에서 누가 승인이 됐고 반려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모두 추적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에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속히 말하면 데이터를 바로 추출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발표와 또 Q&A까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 또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